프랑스 파리에서 기차로 단 1시간 48분, 스위스 바젤에서 1시간 18분이면 닿을 수 있는 곳, 바로 스트라스부르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두 영혼의 도시라고 부르죠. 화면 왼쪽에 아기자기한 목조 건물과 꽃들에서 느껴지는 라틴의 낭만, 그리고 오른쪽에 웅장한 석조 건축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게르만의 엄격한 규율. 이 독특한 분위기는 도시의 이름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길의 도시이자 요새의 도시였던 셈이죠.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유럽 역사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스트라스부르의 진짜 매력을 지금부터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75년 동안 집 주소는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는데 나의 국적만 4번이나 바뀌어버린 삶을요. 아침엔 동주루, 저녁엔 구텐탁이라 인사해야 했던 기구한 운명. 주민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대의 파고에 휩쓸려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의 역사는 기원전 12년 로마의 군사기지 아르겐토라툼에서 시작됩니다. 라인강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끝없는 줄다리기 속에서 1681년 루이 14세가 점령하며 프랑스의 땅이 되었던 이곳. 하지만 1871년 프랑스가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며 알자스 지역은 독일 제국의 땅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 이곳은 프랑스 법이 아닌 독일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죠. 1870년부터 1945년 사이 이곳은 국적이 4번이나 바뀌며 프랑스와 독일이 가장 치열하게 충돌했던 땅이 되었습니다. 1989년까지 우리 교과서에 실렸던 감동적인 소설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을 기억하시나요? 수업에서 선생님은 프랑스어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며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당시 알자스 아이들의 실제 모국어는 프랑스어가 아니라 독일어 계열의 사투리인 알자스어였습니다. 이 소설은 프랑스 국수주의적 시선에서 독일어권 아이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려 했던 역사를 아름답게 포장한 작품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그 감동은 어쩌면 잃어버린 모국어의 슬픔이 아니라 강요된 애국심에 대한 이야기였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죽어가는 두 아들을 안고 있는 한 어머니의 동상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왼쪽 아들은 독일군 군복을, 오른쪽 아들은 프랑스군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군복을 입고 총뿌리를 겨눠야 했던 형제들. 그래서일까요? 승리의 기쁨도 적에 대한 분노도 없이 오직 슬픔만이 흐르는 이 동상은 전쟁의 가장 잔인한 민낯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40년 나치 독일이 프랑스 알자스 지역을 점령하면서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국경은 지워졌고 그곳의 청년들은 하루아침에 독일 시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1942년 약 13만 명의 청년들에게 강제징집 명령이 내려집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말그레누, 즉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 끌려간 사람들이라 불렀습니다.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징집을 거부하거나 탈영하면 본인은 즉시 처형당하고 고향에 남은 가족들은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그들은 그것이 적국의 군복임을 알면서도 가장 위험한 동부전선으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만주국에도 적국의 군복을 입은 조선인들이 존재했습니다. 우리 독립군과 민간인을 탄압하고 살해하는 데 동원된 바로 간도특설대입니다. 그들의 군복은 출세의 날개이자 성봉을 위한 사다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일부는 오늘날 국립현충원 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강요된 선택으로 죽음에 내몰린 이들과 기회의 문으로 그 옷을 입은 이들이 같은 시대를 살았다는 사실은 지금도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남깁니다.
로맨틱한 뿌띠 프랑스. 이름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은? 보방댐 테라스에서 내려다보는 이곳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대표적인 구시가지 뿌띠 프랑스입니다. 운하와 목조가옥이 어우러진 이 지역은 스트라스부르에서 가장 잘 알려진 관광 명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뿌띠 프랑스라는 이름은 낭만적인 의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15세기 말부터 유럽 전역에 확산된 성병 매독은 당시 사회에 큰 공포를 안겼습니다. 독일 지역에서는 매독을 경매의 의미로 프랑스병이라 불렀고, 현재 뿌띠 프랑스 일대에는 이 환자들을 격리 수용하던 병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섬 지역은 중세 동안 무두장이, 즉 가죽을 가공하던 노동자들이 밀집해 살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가죽을 씻고 말리는 과정에서 강한 악취와 오염이 발생했기 때문에 도시 중심에서 떨어진 이곳에 관련 시설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즉 뿌띠 프랑스는 과거의 질병 격리와 중노동이 공존하던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이미지와는 달리 당시에는 위생과 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도시 재생을 거치며 이 지역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합니다. 중세 목조가옥과 운하경관은 보존되었고, 그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스트라스부르 구시가지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과거의 산업시설도 새로운 용도로 재탄생했습니다. 300년 된 옛 얼음 공자는 현재 레정 뿌띠 프랑스 호텔로 운영되고 있으며, 건물 내부에는 당시 사용되던 대형 산업 장비들이 보존되어 역사적 흔적과 현대적 공간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뿌띠 프랑스는 운하를 따라 산책하고 당 위 테라스에서 식사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스트라스부르의 대표적인 체류형 관광지입니다. 13세기 도시방어 시설의 흔적부터 격리와 노동의 공간을 지나 문화유산과 휴식의 장소로 변화한 이곳. 뿌띠 프랑스는 스트라스부르가 걸어온 역사적 변화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500년) 전 흉작과 전염병에 휩쓸던 1518년의 스트라스부르는 그야말로 절망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도시는 아주 독특한 두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시간이 빚어낸 구불구불한 프랑스식 골목의 낭만과 반대로 권력을 과시하듯 시원하게 뻗은 독일식 직선대로가 공존하고 있거든요. 프랑스가 감성을 남겼다면 독일은 위생과 웅장함을 심으려 했던 치열한 역사의 흔적입니다. 흥미롭게도 유네스코는 이 두 제국의 자존심 대결을 상호 보완이라는 해답으로 정의했습니다. 과거 죽음의 춤이 있던 거리는 이제 빛과 문학이 흐르는 크리스마스의 수도로 변모했죠. 멸종 위기를 딛고 돌아온 알자스의 상징 황새처럼 어둠을 딛고 눈부신 회복력을 보여준 도시, 바로 스트라스부르입니다. 여기는 스트라스부르의 중심 클레베르 광장입니다. 이 광장은 프랑스 혁명기의 장군 장바티스트 클레베르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스트라스부르 출신이었던 그는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시대를 관통한 인물이었죠. 중세의 그랑드 일과
독일 제국이 만든 노이슈타트가 만나는 경계. 프랑스와 독일의 역사가 수없이 뒤바뀌었던 도시의 심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 상단부가 마치 칼로 잘려나간 듯한 기이한 모습의 건물이 하나 서 있습니다. 바로 유럽의회 본부 빌딩입니다. 높이 60m의 이 타워가 짓담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유럽의 통합이 이미 완성된 결과가 아니라 끊임없이 만들어가야 할 과정임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왜 파리도 베를린도 아닌 인구 28만의 이 작은 국경 도시에 유럽의 심장을 두었을까요? 과거 서로 총을 겨누던 프랑스와 독일이 맞닿아 있던 경계였기에 역설적으로 이곳이 유럽 통합의 상징적 장소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모순도 존재합니다. 유럽의회의 실제 업무 대부분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매달 한 번 705명의 의원과 수천 명의 보좌진이 수많은 서류를 들고 브뤼셀에서 이곳 스트라스부르로 이동하는 독특한 장면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주 산맥의 붉은 사음으로 지어져 햇빛에 따라 핑크빛으로 살아 숨쉬는 거인. 빅토르 위고가 거대함과 섬세함의 기적이라 찬사했던 곳, 바로 스트라스부르 대성당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한 청년에게는 치열한 도전의 탑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젊은 법대생이었던 괴테는 심각한 고소공포증을 이겨내기 위해 매일 아찔한 첨탑 꼭대기 난간에 올랐습니다. 그 극한의 공포 끝에 그는 이 미완성의 비대칭 첨탑이 하늘로 뻗은 거대한 신의 나무라는 깨달음을 얻었죠. 가까이서 보면 돌의 무게를 잊게 할 만큼 정교한 돌로 짠 레이스가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내부로 들어오시면 매일 오후 12시 30분 사도들이 움직이는 천문시계의 예술을 감상해보세요. 그리고 설교단 아래 숨겨진 강아지를 찾아 쓰다듬는 것도 잊지 마세요. 행운이 찾아온다는 전설이 있거든요. 천년의 세월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붉은 사암의 걸작. 스트라스부르 대성당에서 여러분만의 새로운 시각을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트라스부르 대성당 바로 앞 14세기 중세 와인 저장고를 개조한 레스토랑 귀르테로프트에 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알자스 소울푸드 베코프인데요.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이 세 가지 고기를 향긋한 화이트 와인에 푹 재워 하루 동안 천천히 끓여낸 정통 스튜입니다. 와인 향 머금은 고기는 입안에서 살살 녹고요. 감자전 르스틱까지 곁들이니 중세 시대로 미식 여행 온 기분이네요. 동굴 같은 아늑한 분위기에서 즐긴 든든한 점심. 이렇게 먹고 48유로, 약 78,000원입니다. 스트라스부르 필수 코스로 추천해요. 정교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나라 프랑스. 그러나 이곳 스트라스부르에서는 성직자들이 독일처럼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습니다. 1905년 프랑스 본토에서 종교와 국가를 분리하는 법이 제정될 당시 이곳은 독일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그 결과 이 지역에는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로 다시 편입되었지만 프랑스 정부는 이 제도를 존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과 지금도 가톨릭, 루터교, 개혁교회, 유대교 이 네 종파는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공립학교에서도 종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의 소용돌이가 남긴 프랑스 속의 또 다른 프랑스, 바로 이곳의 이야기입니다. 여권 대신 묵직한 장바구니를 든 채 기차에 오른 사람들. 바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라인강 건너 독일 켈로 원정 쇼핑을 떠나는 길입니다. 샴푸나 세제 같은 생필품 가격이 프랑스보다 최대 50%나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엔 전차와 군대가 대치하던 살벌했던 다리 위를 이제는 기저귀와 식료품을 담은 장바구니가 평화롭게 오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경제적 실리로 이어진 이 일상의 풍경입니다. 스트라스부르의 동상들을 바라보며 이 지역의 정체성을 읽어봅니다. 구텐베르크. 인쇄혁명을 준비하던 젊은 구텐베르크가 머물며 사상의 실험을 이어간 곳입니다. 괴테. 스트라스부르의 대학생이던 괴테는 대성당을 바라보며 사유했고 이곳에서 대문호로 성장했습니다. 클레베르 장군. 스트라스부르 출신 클레베르 장군은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시대를 상징하는 군인입니다. 잔다르크. 프랑스 민족의 상징 잔다르크는 국경의 도시 스트라스부르는 프랑스의 정체성을 지켜온 장소입니다. 켈레르만 장군. 스트라스부르 출신 켈레르만 장군은 발미 전투의 영웅으로 프랑스를 지켜낸 혁명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알베르티 슈바이처. 알자스 출신 슈바이처는 국경을 넘어 인류를 향한 생명 존중의 정신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국경에 선 도시 스트라스부르. 이곳은 늘 선택을 강요받던 땅이었지만 그 경계에서 배제 대신 공존을 배웠습니다. 전쟁의 최전선이었던 도시는 이제 대화의 중심이 되었고 갈라짐의 상처는 유럽을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프랑스도 독일도 아닌 경계의 도시. 그래서 스트라스부르는 오늘 유럽의 양심이 되었습니다.